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이 호주에 약속했던 핵잠수함 8척 지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한국으로 교체했다. 이 결정은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 AUKUS 동맹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이 만장일치로 이 역사적인 결정을 지지받으며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다. 호주는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력을 이유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어떻게 핵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오커스 동맹은 2021년 9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며 8척 건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호주의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전략적 게임 체인저였다. 이 계획은 2030년대 초 3척 인도, 2040년대 8척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4년 말 오커스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호주의 예산 부족과 기술 인력 확보 문제는 계획의 차질을 빚었다. 미국 의회는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에 점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주목받았다. 한국은 이미 3,000에서 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대 초 한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확보를 추진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한국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핵잠수함을 핵심 국방과제로 삼았다. 2024년 한국은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연료 공급과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호주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지연은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기술력과 동맹 신뢰도는 미국의 결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었다. 2025년 초 미국은 비밀리에 한국과 핵잠수함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 운용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은 2004년 림팩 훈련에서 미 해군 함정을 모의 격침한 전력을 자랑했다. 이러한 역량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호주는 핵잠수함 건조 비용 한 척당 약 35억 달러의 부담을 느꼈다. 2055년까지 188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호주 경제에 큰 부담이었다. 호주 해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승무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더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에는 132명의 승무원이 필요하지만 호주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호주의 지연에 점점 인내심을 잃으며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며 핵잠수함 도입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3월 미국은 오커스 정상회담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호주 대신 한국의 핵잠수함 8척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제안은 영국과 호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는 동맹의 배신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중요성을 이유로 밀어붙였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최전선 동맹국으로 평가되었다. 미국 의회는 놀랍게도 이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는 한국의 신뢰도와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이 맞물린 결과였다. 한국은 이미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잠수함은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 탑재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적합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잠수함 건조 경험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의 버지니아급 설계도와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이는 1958년 영국에 기술을 제공한 이후 두 번째 사례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3척, 2040년까지 8척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호주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커스 탈퇴를 검토했다. 호주 언론은 미국의 뒤통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호주는 디젤 잠수함 업그레이드와 대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국은 이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지역 안정 위협을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판했다. 북한은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도발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비판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이 비판을 일축하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자산이라 밝혔다. 한국 해군은 핵잠수함 도입으로 대양 해군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이는 동해, 서해, 남해를 넘어 태평양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계기였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의 SLBM 잠수함을 추적하고 억제하는 데 결정적이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최고 속도 25노트, 시속 46km로 은밀 작전이 가능하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소음이 적어 탐지가 어려운 최첨단 장비를 갖췄다. 한국은 이를 통해 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공구사의 진급 핵잠수함과 일본의 방공 구축함에 대응할 힘을 얻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조선소 업그레이드와 기술 개발로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2030년대 중반부터는 5,000개 이상의 간접 고용 효과도 예상된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 프로젝트로 글로벌 위상을 높일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전홍축 우라늄 공급을 조건으로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며 협상력을 강화했다. 또 다른 과제는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다. 132명의 승무원을 확보하려면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 해군은 이미 미국과 협력해 훈련 계획을 수립 중이다. 미국은 한국 인력을 버지니아급 잠수함 조선소로 초청해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중국의 강한 반발도 한국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대중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국내 여론도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75.2%가 찬성하지만 비용과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핵잠수함 한 척 건조 비용은 약 4조 원, 8척은 32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 약 60조 원, 위 절반을 초과한다. 환경단체는 핵연료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한다. 핵잠수함은 항공모함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이를 통해 주변국과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일본의 40여 척 방공구축함과 중국의 70여 척 함대는 한국의 위협이다. 핵잠수함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